인공지능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피지컬 AI의 구현과 엣지 컴퓨팅의 필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엣지 컴퓨팅이 뭔지,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화면 넘어 현실로 나온 인공지능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챗GPT,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화면 안에 있었죠. 생성형 이렇게 하는데, 엣지 컴퓨팅, 피지컬 AI는 화면 밖으로 나와요.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바로 현실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 넘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피지컬 AI는 뭐냐? 쉽게 말하면 현실 세계에서 행동하는 AI예요. 단순하게 데이터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물리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거예요.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물건을 옮긴다든지, 그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피해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다든지, 이런 거죠. 이게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거예요. 피지컬 AI는 센서를 통해 환경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피지컬 AI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인 게 자율주행차,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주행 경로와 속도를 제어하는 것. 공장 같은 곳에서는 산업용 로봇, 아틀라스 같은 거, 그리고 지능형 드론이 이에 속합니다. 피지컬 AI는 특징이 뭐냐? 판단의 속도가 곧 안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 100ms의 판단 지연은 시속 100km 주행 시 약 3m의 추가 이동을 발생시켜요. 지연 시간은 사고 위험이 일어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서버까지 들어갔다가 오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잖아요. 이 시간 동안 사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 갔더라도 내가 있는 공장의 환경과 그 서버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공장의 환경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장 맞춤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연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판단 지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인명사고가 가장 크죠. 자율주행 의료 로봇의 지연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초래되죠. 그리고 공장이라면 공정이 당연히 중단되겠죠. 로봇의 반응 지연으로 인해 설비 파손 및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거 믿을 수가 없잖아요. 판단 지연이 되고 사고가 나면요. 그쵸? 그래서 피지컬 AI에겐 실시간성은 선택이 아니에요. 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생존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왜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냐? 기존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존 방식이 클라우드 방식이에요. 이 클라우드 방식은 지연 구조, 지연이 나타나요. 즉 데이터 수집하는 단계, 기기 내에 센서 데이터를 생성하잖아요. 수집하는 단계에서 1에서 10ms, 그리고 전송, 원격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겠죠. 여기서 50에서 200ms, 분석하고 추론하는 것. 클라우드 서버에서 AI 연산하잖아요. 이때 예상 소요 시간이 10에서 50ms. 결과 수신, 당연히 결과 나오는 건 수신해야 되겠죠. 기기로 제어 명령 하단하는 것. 50에서 200ms. 이걸 토탈해보면 최소 150ms에서 500ms 이상이에요.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컴퓨터에 있어서는 이런 시간도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연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연 시간이 엣지 컴퓨팅이랑 클라우드 AI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클라우드 AI가 500ms라면 엣지 컴퓨팅은 10ms예요. 50배 차이 나죠. 즉 엣지 컴퓨팅을 하면 데이터 전송 및 처리 속도에 있어서 50배 향상이 가능해요. 그러면 클라우드 AI가 왜 이렇게 되느냐? 3대 걸림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물리적 지연, 두 번째가 연결 불안정성, 세 번째가 트래픽 비용이에요. 물리적 지연은 장거리 전송으로 인해서 실시간 제어가 불가능해요. 현장에서 서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게 장거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연결 불안정성, 인터넷 장애가 되면 시스템 마비나 사고 발생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트래픽 비용, 방대한 로우 데이터 전송에 따른 유지비가 상승돼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한마디로 지능의 전진 배치, 현장에서 즉시 생각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즉 엣지 컴퓨팅은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로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기기 내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센서 AI 구동부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단축되겠죠. 이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생각하고 즉시 판단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엣지 AI의 3단계 아키텍처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가 데이터 수집, 여러 개의 고성능 센서가 현실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것. 두 번째가 엣지 추론이에요. 이거는 내장된 AI 가속기가 즉각적인 판단을 수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실시간 구동인데요. 명령이 구동부로 즉시 전달돼서 물리적 행동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엣지 AI의 3단계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엣지 AI의 핵심 중요성, 엣지 컴퓨팅의 핵심 중요성은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초저지연이에요. 이거를 긴급 상황 판단할 때 어떻게 되느냐?
뭐냐? 엣지 컴퓨팅은 10마이크로세컨드예요. 그러면 사고 발생 전 브레이크 작동이 완료된 그런 시간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AI는 300ms예요. 그러면 데이터 전송 중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정밀 제어를 위한 초저지연, 즉 고속 회전하는 거나 초정밀 가공 로봇에게는 0.1초, 이거 엄청난 오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실시간 궤적 보장 및 충돌을 회피하는 것, 생산 라인 속도를 최적화하고 불량을 최소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인간과 협동 로봇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 이게 바로 초저지연이고요. 두 번째가 안정성이에요. 이거는 연결이 끊겨도 지능은 멈추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통신 두절 상태 있을 때는 클라우드 AI는 통신 두절이 되면 당연히 멈추겠죠. 그런데 엣지 컴퓨팅, 엣지 AI는 멈추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터널이나 지하, 오지 등 통신 사각지대에서도 피지컬 AI는 스스로 임무를 완성해야 돼요. 엣지 컴퓨팅은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고립된 지능을 가능케 해요. 자체적으로 AI 처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단 없는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오지 탐사하는 거, 네트워크망이 없는 오지나 해저에서 드론과 탐사선이 자율 비행해서 오지 탐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극한 환경, 예를 들면 통신 인프라가 파괴된 재난 현장에서도 구호 로봇이 활동할 수 있는 게 바로 극한 환경에서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연속 주행이에요. 통신 음영 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과 주변을 인식하는 것. 연속 주행은 통신 음영 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과 주변을 인식하는 것. 이거 중요하죠. 세 번째는 보안 및 비용이에요.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 운영 비용의 혁신, 즉 75%의 비용이 절감돼요. 무의미한 데이터의 클라우드 전송을 차단하는 것. 필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전송할 수 있겠지만 무의미한 거는 전송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방대한 대역 비용의 획기적 감축. 세 번째가 중앙 서버부와 경감으로 인프라 유지 비용이 절감되죠. 핵심 정보만 선별적으로 전송해서 저장 공간이 최적화됩니다. 두 번째가 강력한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예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의 현장 완결이에요. 민감한 영상이나 위치 데이터는 외부 유출 원천 차단이 되죠. 엣지 컴퓨팅은 로컬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 전송 과정에서의 해킹 및 탈취 위험 제거되고요. 세 번째는 기업의 기술 및 공정 노하우가 보안 유지가 되겠죠. 네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준수가 용이하다. 아무래도 밖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정보 보호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 실제 엣지 컴퓨팅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 전용 AI 칩을 통해서 차량 내에서 실시간 자율주행을 연산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설비 이상 징후를 즉각 감지해서 엣지 보전 수행 및 사고 방지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수술 보조 로봇 및 이동형 진단 장비에서 실시간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엣지 컴퓨팅을 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능형 컴퓨팅이 엣지 컴퓨팅으로 진화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는 독립형 장비였어요. 지금은 클라우드 지능이고요. 이제 성장기인데 이거는 분산형 엣지 상태고요. 미래에는 자율지능체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기, 즉 엣지 컴퓨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엣지 컴퓨팅으로 보면 AI는 화면 밖으로 나왔어요. 즉 그 현실적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핵심 엔진이 바로 엣지 컴퓨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